시장에서 숨은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아나운서 박세람입니다. 자,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손절하고 이 빨간 기둥 세울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보고 싶다. 내 계좌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웃게 만들 수 있는 히든 종목 3가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3가지 종목을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고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히든 종목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얼른 입장을 하시면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휴대폰 카메라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에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1004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주식 투시경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자, 오늘도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시장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장 보셨죠? 아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파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오늘 조금 힘을 잘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미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석 더 잘해주시죠. 네. 네. 자, 일단 화면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오늘 양 지수 모두 다시 한번 2022년의 신저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0포인트를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해주는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장 끝나기 직전에 빠르게 회복 속도를 보여주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아랫꼬리를 달아주었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쉽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도 역시나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냐? 바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바로 오늘의 전반적인 양 지수의 분봉의 흐름인데 사실 초반의 분위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된 이후에 상대적인 분위기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아시다시피 오전장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의 선물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연출이 되었던 안 좋은 이슈가 되었던 환율을 봤더니 환율도 일단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눌렸는지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이러한 점들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여전히 소위 말하는 양 지수의 신저가를 이탈한 만큼 추가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반대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물론 우리가 지난 2021
2022년 6월달, 7월달에 형성된 저점권을 이미 이탈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때도 눌렸던 시점에서 회복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뭐가 끝났고 FOMC가 끝났고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다가 눌렸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들을 우리는 체크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사실 현재 9월달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좀 전에도 저희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렸듯이 현재 미국 증시는 어때요? 좋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올 때도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소폭 회복되는 모습들 장 막판에 연출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선물지수가 올라갔고 현재 열리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대로만 끝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길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재료가 소멸이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외인들의 수급이죠. 자,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인들의 수급이 1일,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계속해서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도 역시나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장 막판에 회복이 되었던 부분들도 형성이 되면서 이때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되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외인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속 10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고 현재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미국 증시와의 흐름을 빗대어서 본다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율.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143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로서 1,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 환율이 1,500원, 1,600원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주식 하시면 안 되겠죠. 왜?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을 야기하는 게 뭘까요? 금리 인상일까요? 아니에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환율이 나는 지금 1,500원, 1,600원까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훨씬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매도라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1,300원, 1,400원까지 올라온 것도 부당한 것 같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이제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내가 매도라고 조금 더 흐름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갖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지금 시점에서 1,430원도 많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한 저점권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환경은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9월달 FOMC가 끝났고 또 다가오는 11월 FOMC 그리고 이제 곧 발표가 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지수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점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정점론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여기에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변수 또 있죠. 뭡니까? 말 그대로요. 러시아 이슈.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는 핵무기까지 내밀면서 우리가 지금 영토를 차지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투표도 하고 있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넘어갈까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올 거 다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던 만큼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받을 일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같이 힘든 장 도저히 버텨내실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겠지만은 그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지금 이 기업이 뭔가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내가 말 그대로 옥석을 갈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가 주식을 계속해서 하실 거라면 좀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 지금으로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환율이니까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 나는 환율이 1,500원, 1,600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올라온 게 정말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상대적으로 눌렸던 종목군들이 태반이고 그중에서 올라가주는 혹은 급등해주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뭔가 이슈로 인해서 뭔가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급등한 섹터들 종목군들 내가 올라가고 나서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이전에 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는 어떠한 종목군들, 눌리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저희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교육해 드리는 종목군들을 토대로 좋은 결과물을 이제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군들 저희가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이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교육시켜 드린 종목군들 중에서도 분명히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상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한번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세비캠이라든지 미래나노텍이라든지 하잉크코리아, 대부시스터즈 이런 종목군들 급등했죠. 하지만 이게 계속 급등했습니까? 아니요. 상승과 하락이 공존했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고 야간의 교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노란 톡방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내가 공략을 할 거면 1원이라도 싼 가격에 공략을 하자.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한번 만들어내자. 이러한 얘기를 저희가 매번 해드리고 이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사실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교육만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요. 힘드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노란톡방에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시장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회복될 일만 남았으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살펴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박영근 대표님 모셨고요. 대표님께서 과대 낙폭주를 지금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과대 낙폭주의 남자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린 만큼 이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을 제일 잘 공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옆에 휴대폰 카메라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지금 보이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을 3가지나 무려 준비를 했었고요.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은 만큼 변동성이 큰 좋은 종목들로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3가지 히든 종목, 종목명 방송에서 공개를 못하고요. 히든 종목,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는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 포지션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증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QR코드가 방송 시간에만 딱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번 수익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대명에너지와 유일로보틱스 벌써 100% 넘게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세비칸 같은 경우에도 공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84.74%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도 장중에 2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을 방어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옴치스와 넥스트 칩도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자,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이 오늘 상승을 했던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셔가지고 오늘 히든 종목들까지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 준비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그 히든 종목으로 유신이란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당일날에 양봉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이런 히든 종목들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좋은 종목군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 가지고 내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번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 종목군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이만큼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이 노란 톡방에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새로 히든 종목군들을 공개해드리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지금 공략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자,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또 우리는 어디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1차적으로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못 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또 2차, 3차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어딘지를 함께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될 때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160%가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또 떨어졌었을 때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공략을 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이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또 저희가 장중에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고 리딩해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략한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기존에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봤으니까 나는 이만큼 수익을 못 봤다. 그러니까는 다시 또 어디에서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2차, 3차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시장에서도 이만큼이 올라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또 어디서 우리는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해드려요?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차곡차곡 수익이 쌓이면서 이만큼의 상승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추가적으로 2차, 3차 상승이 형성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눌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요. 자, 지난주에도 세비캠이라는 종목 얘기 드렸어요. 자,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눌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략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미캠이라는 종목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 저는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또 어디서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눌렸을 때 계속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올라갔었을 때가 아니라 눌렸을 때 공략을 했다라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비캠이 단기적으로 10%, 15% 올라갔었던 그 포지션을 함께 공략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같이 과대 낙폭이 형성되는 종목군들 많았잖아요. 지수 자체가 떨어지니까 종목군들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또 공략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무려 5% 넘게 떨어지는 코스닥을 경험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그게 정당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끝이 아니라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이 노란 톡방에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힌트 드리고 계속해서 브리핑해 드리니까 이 노란 톡방에서 계속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또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지수 하락에 장사 없어요. 종목군들 대다수가 떨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불과 장 끝나기 30분, 1시간 전에 지수가 회복되기 이전까지의 분위기를 보세요. 그리고 장 막판에 1시간 남기고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아래꼬리 달아준 종목군들 많을걸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장중에 흘러가는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을 못하시면 오셔서 브리핑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안타깝게 방송이 지금 언제? 장 끝나고 열리기 때문에 안타깝게 장중에 못 해드리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에서? 여기에서 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교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도 이러한 종목군들,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종목군들 함께 공략하실 수 있다고요. 왜 올라갔다가 해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떨어졌을 때 또 공략할 자리, 단기적으로 5%, 10%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를 함께 공략하시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 한다고요?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올라갔다 눌렸을 때 공략하고 챙기고 눌렸을 때 공략하시라는 얘기 드리잖아요. 그랬다면 어저께 소위 말해서 세비캠이라는 종목 그리고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랬을 때 저가 매수에 제대로 공략만 했다면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 5%, 10% 이상 올라갈 때 그 수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50%, 100% 올라갔다라고 해서 저희 수익 났어요.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또 저희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종목군들 나열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이 종목군들 다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공개해 드리고 교육시켜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눌렸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한다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포지션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하셨을 때는 5%, 10% 물론 좋아요. 하지만 50%, 100%까지도 만들어가는 흐름들을 함께 합니다. 왜? 그만큼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을 공략하니까. 불과 2거래일 만에 카나리아 바이오 60% 넘게 올라갔어요. 떨어질 때마다 저희는 얘기를 드려요. 매수하실 거예요? 매도하실 거예요?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려요. 우리에게 매수는 언제라고 했어요? 눌릴 때라고 얘기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도는 언제라고요? 올라갔을 때요. 남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살짝 어긋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결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상승 흐름들이 연출되는지를 오셔서 함께 맛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급등했던 가온칩스. 눌렸을 때 공략을 했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0% 올라갔을 때도 보여드렸고요. 자, 눌렸을 때 또 다시 공략했으면 급등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의 포트에 이 종목이 담아 있었을 거라고요. 가온칩스, 넥스트칩 이런 애들. 눌렸을 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큰 욕심을 내고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매번 히든 종목군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매번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뉴스 찾아보면 많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저희가 굳이 방송 나와서 얘기 안 해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린 종목군들은 검색해서 안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와요? 저희 노란톡방에만 나온다고요. 이러한 종목군들로 같이 힘든 장,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히든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다만 힌트만 드릴 거고요. 그 힌트에 대해서 유추해 내보시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들어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다시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오늘 대표님께서 아주 열정 넘치게 강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레드버드님이 아니 대표님 열강의 감사해요라고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덜 힘들라고 오늘 박영근 대표님 모셨고요. 지금 말씀해주시는 종목들 이외에도 상당히 강세 보이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랑 코스닥 2%, 5% 이렇게 빠진 상황 속에서도 카나리오 바이오 상한가 터치를 했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2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벌써 누적 상승률 60% 넘기고 있고요. 저번 주에 넥스트칩 목요일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표님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매주 3개에서 4개 정도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제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한가 가는 종목 이외에도 대주산업 저번 주 목요일에 27% 가까이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금요일에도 20% 가까이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우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표님 믿고 따라가시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교육을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히든 종목들 3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종목명을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3가지 히든 종목을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3가지 히든 종목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방송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 히든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안 됐을 때도 이 큰 상승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차트 먼저 딱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어차피 저희는 공략을 할 거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김없이 이 종목도 최근에 35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5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단기간에 흘러내렸던 포지션의 흐름이 과대 낙폭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2차 전지. 저는 이 종목이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주급이에요. 자,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다양한 종목군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을 법한 그 회사들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명은 조금 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글자 수를 쳐야만 나오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의 대장주격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종목을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군들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떨어졌는데 그럴 때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의 종목군들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대장주격인 그런 섹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바로 2차 전지라 생각을 합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죠. 첫 번째가 2차 전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맞춰주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우리 박사람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힌트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장주급이라고 했고요. 2차 전지의 대장주급입니다. 자, 이런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우량주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께서 눌려있기 때문에 공략하기에 참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8글자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2글자는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 LG가 들어가고요. 뒤에 6글자는 저는 에너지 넘치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언제나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넘치게 방송을 해서 솔루션을 항상 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LG에다가 뒤에 글자 잘 조합을 해보셔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공략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대표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고 지금 상당히 흐름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톡방에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종목 잘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배울 수 있나요?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사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고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한번 저희랑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엄선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선취매하는 자리를 한번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도 어때요? 자,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종목군들만 소위 말해서 뭐를 해요? 공략을 해요. 왜냐? 과거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우리가 저가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얼마든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었을 때 나오는 상승 흐름들을 이제는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드렸던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라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재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요. 소위 말하는 저점권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지지를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매번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매수 자리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입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군들은 1원이라도 저렴하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세요. 이러한 얘기를 매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 드리니까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떨어졌던 종목군들 중에서 공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얼만큼 연출되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섹터,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엔터미디어, 그리고 게임주. 그러니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엔터미디어.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게임주 다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그것도 밑에 있는 애들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골고루 눌린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군들 공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눌릴 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이러한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아예 떨어졌다가 바닥권을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모습들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은 상승 흐름 이후에 눌렸던 시점에서 추세의 흐름들을 연속성을 만들어 주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찾아보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급등해주는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관심 종목에다가 편입을 시켜놓고 눌리는 종목군들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꾸준히 무엇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AS는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다 못 해드리니까. 그리고 장중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어요? 노란톡방에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노란톡방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은 눌렸을 때 공략할 자리를 함께 잘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힌트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매 방법을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이 노란톡방에 계시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성공을 해서 나가기 전까지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가기 전까지 함께 해보시라는 얘기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다양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 20% 넘는 상승 뿐만이 아니라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모트렉스뿐만이 아니라 뭐 넥스트칩, 미래나노텍 등등 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 이러한 상승의 주인공이 돼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못하시면 오셔서 저희랑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입맛에 따라서 또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떨어졌었을 때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오늘의 히든 종목군들 함께 보시고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또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공개해 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힘들어요. 누가 봐도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버텨야 되는지 얘기 드렸죠. 그러면 왜 버텨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되겠어요? 좋은 종목군들을 내가 내 포트에 담아줌으로써 올라가주는 기쁨을 만들어 가야 주식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얘기 드렸죠. 입장하셔야 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뭔지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일수록 이 섹터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개별주들 공략을 상당히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개별주 공략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셨고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종목 하나하나 대응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과대 낙폭주의 남자인 만큼 저희 과대 낙폭주들만 공략을 하고 있고요. 저점권에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가져가시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큰 수익률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못 믿으시겠다? 그렇다면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에 종목들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서 대표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들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답을 알아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만 이 히든 종목들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맨 처음에는 왜 들고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매각된다는 이슈와 함께 민영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님 혹시 뉴스 볼 때 꼭 보는 종목 하나 있을까요? 종목이 아니라 보는 채널 있을까요? 뉴스를 좀 본다. 다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거 하나만 네. 본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박학다식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도 채널을 보는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보도 채널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 영어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차트 분석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3,000원대에서 무려 8,000원대까지 갔어요. 자, 150% 넘게 올라갔고요. 현재는 8,000원에서 얼마까지?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차피 내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 매번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고 매번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한 가지예요. 어차피 내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손절은 짧게 합니다.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0원대에 있는 종목이 8,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 못해도 30%, 50% 짧은 시간 안에 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의 변화를 우리는 한번 체크해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손절가는 어떻게? 짧게 잡는다. 매번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의 모티브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라. 이런 얘기를 매번 드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좋다. 나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또 잡으면 돼요. 근데 또 떨어진다 손절하고 또 여기서 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추가적으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고요. 역시나 세 글자짜리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앞에 영어 이니셜이 들어갔다면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영어 이니셜이 들어간 세 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계신지 우리 박세남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정답을 알겠다. 그렇다면은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정답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답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정답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6글자고요. 뒤에 두 글자가 SK 하이닉스와 똑같습니다. 뒤에 두 글자가. 그리고 앞에 참새, 까치 이런 동물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철자만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세 글자는 아메리카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힌트 딱 드려보도록 하고 대표님께 차트 분석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6글자짜리입니다. 6글자. 6글자짜리고요. 앞에도 얘기를 했듯이 앞에는 새가 있다라고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SK 하이닉스의 닉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만 유추를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단이 되는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가 공략을 할 거면 밑에서 잡습니다. 밑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포지션들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2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승 흐름이 50%, 100% 혹은 그 이상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을 저희는 항상 선정해 드리고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변동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유 없이 이 종목이 이만큼 움직였겠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이 최근에도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0%가 올라갔습니다. 자, 100%가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군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최근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박스권 하단에 우리는 공략을 해요. 자, 상단까지만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20%, 30%를 챙겨갈 수 있고요. 그 전에 고점권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소위 말하는 눌림자리,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눌림 시점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에 대한 공략은 항상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공략을 할 거면 물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스스로도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셔야 될지 사실 조금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다 골고루 드렸죠. 첫 번째 대형주 중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주격,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엄청나게 크게 변동이 됐던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박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저점권을 이탈하는데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박스권의 종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AS까지 계속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해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세남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이 세 가지 히든 종목들 다 과대 낙폭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챙겨가신다면은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 QR코드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히든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 나오잖아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코드 1004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투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